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7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비트코인 8,820만원 언저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대 지지를 받고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죠. 짧지 않은 구간 동안 개인들의 투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참여했던 많은 개인 투자조차 빠져나가고 있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급을 차단하고 있죠. 들어오지 않은 개미들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한다는데 확신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480만원 언저리죠. 얘도 물량을 소화하고 거점을 뚫을 겁니다. 다음 상승장의 중심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폭발은 곧 알트코인들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버블이 형성되겠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XRP는 680원 약 2%대 상승에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이 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얘 펀더멘탈은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끝판왕,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XRP랬죠. 스위프트 2.0을 대체한다. 비트코인, 가치 저장이자 디지털 금이자. 얘가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서 매입하게 된다면 가격이 100억에 가게 된다. 이미 마이클 슈엘러가 비트코인 130억 원을 얘기했죠. 저는 100억입니다. 제 기준은 10년 기준 100억. 얘가 100억에 가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어디 있을까요? XRP는 어디 있을까요? 섹터별 대장 코인들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파일코인은 저장소 코인의 넘버원이자 더불어서 새로운 통신 규격인 IPFS. 여기에 중심에 있는 놈입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문명을 구현해내기 위해선 파일코인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 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왜 도지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치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 수 있는 오늘 영상을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한다는 거.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와 보시면 알겠죠. 왜 지금 도지를 테슬라를 싸게 모을 수 있는 그 기회인지 판의 규칙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공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멤버십에서 오늘 도지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릴 테니까. 유튜브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최고의 영상이 멤버십에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32,000원 언저리죠. 얘도 소강 상태. 타 알트코인 또한 다 소강 상태예요. XRP만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때마다 중국 시장이 100% 열린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폭발, 부스팅이 될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4대장, 네오, 비체임, 퀀텀, 이오스. 얘네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기용 크립토 컴퓨터의 대표가 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에도 여전히 54%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 환경 영향 분석가가 중국발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재밌죠? 중국은 코인을 금지했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 채굴 빵프로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중국 암호화폐 개방은 불가피하다. 열 수밖에 없다. 필수 불가결이다. 언제의 문제이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테더의 공동 설립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엔트그룹 블록체인 자회사 두 곳을 증대한다. 자, 그 금액이 15배에서 21배입니다. 알리바바, 중국의 넘버원 전자상거래, 세계의 넘버원 전자상거래, 아마존과 쌍벽이죠. 전세계 실시간 온라인 결제망을 하나로 또 연결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리플과도 직간접적으로 실시간 결제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블록체인 계열사 엔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자본금을 1억 위안에서 15억 위안으로 늘렸다. 무려 15배. 또 다른 자회사는 엔트체인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자본금을 1억 위안에서 21억 위안으로 늘렸다. 무려 21배. 엔트그룹에서 블록체인 자회사의 자본금을 15배에서 21배 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중국은 2021년 9월 현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지만 자국 내 블록체인, 디지털 기술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블록체인이 뭐죠? 바로 코인. 코인의 설계도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얘가 인쇄 규계이죠. 그럼 얘는
서로 양면입니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 코인, NFT, 전 세계 4차원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애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은 100% 개방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네오 비체인, 원투펀치와 함께 퀀텀과 이오스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전 세계 버블 시장과 맞물릴 겁니다.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안 나왔다. 6개월간 1333개의 코인을 재심사한다. 자율 규제안. 닥사,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19일 정식 시행한다. 5대 거래소는 이미 주요 심사 항목 선제 적용하였다. 일부 코인은 이미 상폐가 되었다. 당국 지원하에 업계 TF, 태스크포스를 구축해서 학계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섹터별 대장애들, 얘네들은 이미 글로벌 기득권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 영역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차만 발생할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능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죠. 다만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지금처럼 흔들기가 있죠. 95% 이상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95%를 넘어서 1%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미래가 무척 밝다는 거. 지금 이 시장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물량 사상 최대이다. 2021년 이후 100% 증가하였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의 모든 이더리움 물량이 어피티에 스테이킹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더리움에 꽉 차게 되면, 에너지가 꽉 차면 그 에너지가 알트코인들로 고스란히 전이가 됩니다. 그 전체 가상자산의 유동성에 캐파가 커지겠죠. 이는 곧 버블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주식의 시장과 버블과 맞물려서 중국 시장과 함께 시장이 부스팅된다는 거. 다만 이 풍선은 경제의 위기와 함께 터지는 꽃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버블 또한 심하게 터질 겁니다. 그것 또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글로벌 헤지펀드 절반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고 있다. 기간 유입도 올라갔어. 2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은 둔화되었지만 기간의 유입세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50% 이상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 또는 보유 중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퇴직 계좌, 절세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ETF를 매수할 수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기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랑 보는 간이 똑같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여기에 똑똑한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부스팅시키면서 띄울 겁니다. 이 시장, 버블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돼 있다. 기관과 세력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개인은 참전이 되고 있지 않죠. 멀끔히 쳐다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포기하고 있다는 거. 그들의 의도대로. 왜? 그들이 끌어올릴 거니까. 개인은 여기서 빠져. 들어오지 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파동상에서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분이시죠? 리플의 부사장 요시카와 에미입니다. 대한민국 롯데월드 소공동에서 대한민국의 카탈라이즈 리서치와 리플이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을 열고 블록체인과 전통 트레이드파이 금융 결합 방안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리플의 부사장인 요시카와 에미, CBDC 담당 부사장인 제임스 월러스가 방문했습니다. 요시카와 에미는 디지털 금융 진화의 중요한 순간에 있다. 돈의 역사, 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방정식이 바뀌는 중심에 들어서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례 없는 도전 과제들이 나오고 있다.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송두리째 역사가 바뀌고 있죠. 리플은 디지털 금융 잠재력이 연결성과 포용성을 갖춘 생태계 구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경과 부문을 넘어서 보안과 성장성을 가진 모두를 위한 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갈 것. 리플의 제임스 월러스 또한 글로벌 금융사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분은요, IBM에서 20여 년 동안 금융과 기술 결합을 시도했던 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자산을 전통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한번 블록체인과 코인을 전통 트레이드파이 실물 경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리플사의 비전은 자금과 가치가 이메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이해한다면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의 팀 버너스-리, 그가 왜 리플사의 연례 컨퍼런스인 리플 수엘에서 기조연서로 벤 버넌케와 함께 발표를 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영란은행은 인터넷 프로토콜 활용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반 인프라, 이메일처럼 돈이 쉽게 이동하는, 돈의 가치가 변하는 웹3, 가치의 인터넷에 리플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리플이 추진한 대표적인 블록체인과 전통 트레이드파이, 전통 금융의 결합 사례로 홍콩 통화청, 홍콩 중앙은행이 추진한 홍콩 CBDC 검증 작업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홍콩 달러라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푸볼은행, 대만 최대 금권, 토큰화 전문업체, 수탁 전문업체 등과 홍콩 CBDC를 유통하고 대출을 집행하였다. 푸볼은행, 리플, 홍콩의 부동산, 그리고 CBDC와 함께 토큰화를 함께 진행했었죠. 다시 한번 홍콩 CBDC 플랫폼에 알리바바, 중국의 5대 국유은행, 홍콩 최대의 디지털 뱅크인 좌뱅크, 보스턴 컨설팅 그룹,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에 리플과 기자학계 데브리언트가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했었다. 여기 참여했던 핀테크 업체 중에 유일하게 리플이 참여했었다. 홍콩과 싱가포르, 전세계 금융의 허브로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리플이 이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 기준금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7일물 RP를 기준으로 하죠. RP는 레포 시장입니다. 하루짜리 은행 간의 콜금리, 91일물 3개월짜리 CBD,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CP 기업어음, 1년짜리 통한채 금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3년짜리 국채 회사채 금리. 이는 다시 한번 드디어 마지막에 바로 소비자, 가계에게 대출하고 기업해주는 시장금리와 연동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와 연결되게 되죠. 여기에 블록체인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RP, 레포망의 블록체인이 입혀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이 장부가 하나의 통합장부, 원 솔루션으로 연결됩니다. 이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